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바로 우리 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조용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법인 택시 줄도사한 사태죠. 요즘 길에서 택시 잡으려고 하면,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죠?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말 그대로 한 산업이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요. 부산에서는 법인 택시 기사님의 거의 절반, 그러니까 50% 가까이가 사라졌고요. 서울도 무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택시 회사에 차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택시 10대 중에 6대는 그냥 매일 차고지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동률이 40%대라는 뜻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을 5가지 단계로 나눠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택시가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건 퍼펙트 스톰이에요. 기사를 구하기 힘든 구인난, 기름값이나 보험료 같은 비용 상승, 그리고 갑자기 바뀐 제도 변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덮친 겁니다. 이게 그냥, 요즘 장사가 좀 안 되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줄줄이 문을 닫거나 아예 무기한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선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세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다른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그런 구조거든요. 첫 번째 악순환은 바로 기사님들이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기억나시죠? 그때 수입이 또 끊기니까 많은 분들이 택배나 배달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보다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돈은 돈대로 더 드는 상황입니다. LPG 연료비, 보험료, 차 고치는 비용 이런 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운행하는 택시 숫자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몇 대의 택시가 회사의 모든 고정비를 다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악순환. 이게 좀 복잡한데 바로 임금 제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산업금이라고 해서 기사님이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회사에 내면 그 이상 버는 건 다 자기 수입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진 방식이죠. 그런데 기사님들 월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자 이런 좋은 취지로 법이 바뀌면서 전액관리제, 그러니까 사실상 월급제가 의무가 됐습니다. 듣기에는 정말 좋은 제도 같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부가 이 월급제를 만들 때 기사 한 분이 한 달에 480만 원은 벌겠지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도 주고 회사도 운영하려면 최소 550만 원은 벌어와야 계산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요? 실제 기사님들이 버는 돈은 평균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450만 원을 벌어오는데 정해진 월급은 줘야 하니까 월급을 주면 줄수록 회사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우리나라의 두 대표 도시, 부산과 서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산과 서울, 둘 다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인데요. 위기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가 있어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전국에서 가동률이 꼴찌 수준이고요. 서울은 지난 4년 동안 기사님 3분의 1이 아예 이 업계를 떠나버렸어요. 심각하죠.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수억 원대 적자가 쌓였고 기사들 월급도 몇 달간 못 줬다. 실제로 파산한 서울의 한 택시 회사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대표님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상황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택시 회사가 망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그 영향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거든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4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회사가 어려워지죠? 둘째,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셋째, 거기서 일하시던 기사님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길에 택시가 줄어드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업계의 위기가 고스란히 우리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뭘 느끼게 되냐면요. 일단 밤 늦게나 외곽 지역에서는 택시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요. 앱으로 택시를 불러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죠. 사실상 배차 거부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으로는 택시가 귀해지니까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은 어떨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요,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은 문을 닫고 좀 더 큰 회사들 위주로 통폐합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한다거나 세금 감면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둘째, 업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제 근무처럼 좀 더 유연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서 새로운 기사님들을 끌어들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젊은 사람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직업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인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세금이 투입되더라도 유지해야 할 대중교통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그냥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살아남거나 도태되어야 할 하나의 상품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도시의 밤거리 풍경과 이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